자, 일단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그 자습서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게 이제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컴팩트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드린 건데요. 그 자습서가 두 개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혼동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몇몇 학생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32번 지문입니다. 그 18년도 거예요. 오늘 준 거 말고 18년도에서 32번을 보면은 거기 니네 자습서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is not so much that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찾았니? 위에서 한 중간쯤에 있어요. 세 줄짜리 32번 지문. 자, 거기를 보시면은 그 맨 하단에 니네 자습서에는 여기가 혼합가정법이라 나왔는데 이게 잘못 나와 있어요. 가정법 과거가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 왜 그러냐면 이 가정법이 요 문장이에요. 여기 if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뒤에가 잘렸는데 if you were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부문이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라고 좀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실수. 죄송. 그리고 35번으로 가볼게요. 35번을 보면은요,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전에도 말했는데, 이번에 이 컴팩트한 버전은 이제 그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께 드렸던 자습서는 지난번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 2년 전에 그 이제 그 강사 모임에서 이제 공동 작업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참여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이건 그냥 내가 다 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요 35번 여기 있죠. 여기 that 부분. 이게 지금 여기에는 관계대명사다라고 나왔는데 그 전에 줬던 자습서에는 여기가 동격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게 맞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는 동격이 맞아요. 관계대명사가 맞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진도를 나간 지문이니까 제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4형식 수동태라고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에 이제 teach에 반목 직목이었잖아. 얘가 뭐뭐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은 이렇게 비동사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맨 뒤로 가서 by의 목적격이 되죠. 근데 얘는 생략 가능하지? 그럼 남는 형태를 보면은 이 비동사의 터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안 나와 있잖아. 이 뒤를 보면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게 맞다. 따라서 여기서는 which를 써도 돼요. which 써도 돼. 앞에 사람 아니니까. 오케이? 이게 만약 헷갈리면은 basic principle이라는 이 선행사를요.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봐. 이 목적어 자리에. 그럼 아이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침 받았다 했을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동격 아니에요. 그 전 자습서에 잘못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나가야 할 지문이죠. 38번을 볼 건데 하나 더. 그때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경민이가 이제 질문했던 건데 그때 이제 민주도 원래 질문했는데 그때 후다닥 나가느라 이제 못 들었죠. 여기 이제 우리 그때 SNS 요 지문 나갔을 때 35번에 그 이제 중간에 이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잘못된 문장이라는 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요. 그냥 딱 주제만 말하자면 이 글에서 이 SNS 상황,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에서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하고 있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이유진이 나한테 야, 너 이리로 와봐. 야, 주머니 얼마 있어? 막 이러진 못할 거 아니야. 너 졸라 재수없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온라인에서는 얘가 그럴 수도 있어. SNS에다 올리는 거야. 막 에스크 같은 데 올려갖고 야, 그 새끼 졸라 재수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소위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 마냥.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약한데 온라인만 되면 센 척하는. 약간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특히 이제 SNS 상에서 이제 내가 뭔가 이 글을 올려 또는 막 욕을 해, 막 패드립을 쳐. 그러면은 그랬을 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가장 큰 건 고소겠죠, 뭐. 고소당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예상을 할 수 있겠어?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좀 그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SNS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런 의식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상 주제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사실 그 전 문장이 아니라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 됐으면 3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피셨어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이지? Have humans evolved food preference? 자, 인간이 진화시켜 왔을까? 어떤 식품 선호도를요. 어떤 식품 선호도? 무슨 얘기하려는지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인간과 쥐들 둘 다 진화시켜 왔답니다. Taste preference. 이제 맛에 대한 선호도를 이제 진화시켰는데요. For sweet food, 그러니까 단 음식에 대한 그런 이제 맛의 선호도를 이제 진화시켜 왔는데 콩나물 지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 단 음식들은요. Provide rich sources of calories. 그래서 칼로리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동사에 이제 s를 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보면 study 어떤 한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선호도에 대한 연구인데 어떤 녀석 사이에서의 연구냐면요. 탄자니아에 있는 하자 헌터 게더 그러니까 수렵 체질인들 간의 그런 음식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대요. 이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대절 이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절 이하를 보시면 honey was the most highly preferred food item이래요. 즉 꿀이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선호되는 음식 품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대요. 이 꿀이라는 게 상징한 게 뭐예요? 단 음식이잖아, 단 음식, 그렇죠? 즉 그게 어떤 항목이냐면요, 대절 이하라는 이제 항목인데 has a highest caloric value니까 가장 높은 열량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품인 그런 꿀이 가장 선호되는 음식이다. 가장 선호되는 음식이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했다랍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앞에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꿀을 되게 선호했다, 좋아했다. 왜? 단맛이 나니까. 쉽게 말하면요. 자, 인간의 갓 태어난 유아, 그러니까 갓난아기 또한 보여줬는데요. 강한 선호를 보였답니다. 단 음료에 의해서. 단 음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단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아들도 그랬고요. 초콜릿이라면 환장을 하거든. 자, 그래서 다음 거 보면 But humans and rats. 자, 인간과 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따가 이유가 있어요. 이어서 보면 얘네 둘 다 dislike bitter and sour food. 그러니까 이제 맛이 쓰고 신맛이 나는 음식을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은 역시나 S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선행사가 tend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tend to contain toxins. 그래서 이제 독소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본능적으로 좀 싫어하는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자, 그들은요, 즉 인간과 쥐들은 또한 adaptively adjust their eating behavior. 자, adaptively 하면은 적절하게 adjust 조정한답니다. 그들의 먹는 행동을, 그러니까 섭식을 이제 조정한대요. In response to 뭐에 반응해서 deficit 하면은 어떤 결핍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결핍이냐면요, 물과 칼로리와 어떤 소금 이런 거에 대한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섭식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아래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우리 왜 소위 말해서 그럴 때 있잖아. 당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이제 몸에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 떨어지는데 내가 막 뭐 이게 매운 음식이 땡기거나 그러진 않잖아. 막 단 음식이 막 먹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거를 어떤 이 내 몸이 알려주는 거죠. 어찌 보면 내 몸이. 그러니까 지금 당분이 부족하니까 당분을 얼른 넣어줘. 그럼 내가 단 걸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이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소금이 부족하다면은 짠 걸 먹었으면 좋겠어. 뭐 만약에 막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몸에 물기가 부족해, 뭐 어떤 액체가 부족해. 그럼 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이제 몸에서의 피드백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제 섭식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몸의 반응에 따라서. 자, 이걸 이제 실험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바로 이제 그 G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였냐면 인간과 쥐가 둘 다 뭐 단 음식을 선호하고 둘 다 어떻고,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 섭식 패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쥐와 인간이 어떤 섭식 패턴이 비슷하니까 쥐를 갖고 실험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실험이 뭘 보여주냐면 대저리아를 보여주는데 쥐들이 보여주었대요. 즉각적인 선호를 보여주었답니다. 소금에 대해서. 자, 뭐 했을 때냐면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뭐뭐 할 때 그들이 처음으로 그 소금 결핍을 경험했을 때, 이 소금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제 몸에서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때 즉각적인 이 소금에 대한 선호를 보여줬다라는 이런 실험이 있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몸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걸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쥐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They likewise increase. 자, 그들은 마찬가지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들의 섭취를요. 단 음식에 대한 섭취와 그리고 물에 대한 섭취겠죠. when 뭐 했을 때 그들의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성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단 음식이겠죠. 그 다음에 체액이라는 거는 당연히 물과 관련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와 체액이 depleted, 고갈되었을 때 그때 이 단 것과 물에 대한 섭취를 증가시켰다. 위에 있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소금기가 이제 몸에 부족하니까 소금 더 먹고, 물기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에 맞는 이제 당분이라던가 물을 먹는 거고, 이런 이제 섭취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 These appear to be 하고 나왔는데 appear to는 우리 seem to랑 같은 뜻입니다.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들은 뭐인 것 같냐면 being specific evolved mechanisms. 그래서 특정한 진화된 메커니즘인 것 같다랍니다. 자, 뭐 하도록 설계가 된 거냐면요. 이제 to deal with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deal with랑 아래 나와 있는 coordinate 이 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자, 뭐를 처리하도록 고안된 거냐면요. 적응적인 문제랍니다. 음식 선택에 있어서 적응적 문제. 여기서 적응적 문제라는 건 아까 그거야. 내가 당 떨어졌다. 매운 거 먹어야지. 이게 아니잖아. 당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는 단 걸 먹어야 되고, 뭔가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 선택에 있어서 그 이제 내 몸에 적응될 수 있는, 내 몸에 뭔가 알맞는 그런 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됐다라는 거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진화됐다고요. 그리고 또 뭐 하도록? coordinate, 조화시키도록. 자, 이 coordinate는 보통 coordinate A with B로 많이 쓰는데 A를 B와 조화시키다라는 겁니다. 즉 섭취 패턴이 되겠죠? 섭취 패턴을 그 신체적인 욕구와 조화시키도록 고안된 그런 특정한 진화된 메커니즘인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에는 사람이든 쥐든 간에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핍,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결핍의 종류가 뭐 여러 개 있었죠. 세 가지가. 그런 이제 신체적인 욕구 이런 거에 반응해서 음식의 선호도를 여태까지 진화시켜 왔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목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상 주제는 우리가 나왔죠. 여기에 나왔죠. 여기가 주제문이겠죠. 그러면요. 버스 휴먼 셀러스 여기 두 번째 문장. 여기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은 사실 주제라기보다는 좀 필자의 의견에 좀 가깝죠.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서 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론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주제와 연관성은 있는데 주제를 재질술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팩트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아마 이래 보이는데 약간 이런 좀 추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년도 수능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17년도 수능 방금 나눠줬던 거 있죠? 그거로 가겠습니다. 자, 20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초반에 20번 때만 어려웠었죠? 지난번에. 그렇죠? 이게 최근에 수능 트렌드가 그 18학년도 수능부터 좀 그랬거든요. 18, 19, 20 이제 최근 3년. 최근 3년의 트렌드가 어땠냐면요. 수능이 올해도 아마 그럴 건데 20번 때.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어렵게 내는 걸로 좀 추세가 바뀌었어요. 최근 수능이. 그러니까 30번대 초반에 나오는 빈칸류 문제는 요즘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일 어렵다고 꼽히는 게 이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쪽, 그리고 그 순서 배열 쪽 있죠. 38, 49번 쪽. 이제 그쪽 라인이 좀 이제 지문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게 이제 18년도 수능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30번대 이후로는 그렇게 지문이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 이전 20번대 초반이 이제 되게 난이도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 20번대를 학습할 때 얘네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으로 나왔으니까 그 유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지문을 어려움을 주는 거야, 평가원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내신 시험을 볼 땐 당연히 이제 변형된 문제로 나올 테니까 아마 그 앞부분에 나왔던 그 22, 23, 그 30번 요 라인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학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년도 거는 뭐 사실 20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많은 현재 노력인데 어떤 노력들이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efforts가 주어고 복수주어니까 are라는 동사가 온 겁니다. 보시면 많은 현재 노력인데 to guard and maintain human progress, 인간의 진보를 지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to meet human needs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and to realize human ambitions, 앰비션은 이제 뭐 야망, 야심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야심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많은 현재 노력들이 are simply sustainable, 단지보다 지속 불가능하다. 지속 불가능하대요. 자, in both라고 나왔으니까 둘 다에서야,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한 나라에서든 둘 다 불가능하대요. 뭐가? 이런 모든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다 지속 불가능하다랍니다. 왜? 왜 불가능한데? 다음 내용 봐봐. 여기 초반부는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소재, 직접적인 소재와는 상관없습니다. 어그로 끌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진정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구문을 먼저 볼게요. 여기에 이제 to가 나왔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는 구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할 이제 어휘가 여기에 나와 있는 draw on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용하다라는 건데요. 이 이용한다라는 게 그냥 use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 중에도 왜 끌어다 쓴다라는 말 있죠. 끌어다 쓴다. 이 draw가 원래 끌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끌어다 쓰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raw on이. 보통 우리가 끌어다 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많이 쓰죠? 주로 빚질 때입니다. 빚질 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대출 받거나 은행에서 끌어다 쓴다. 됐어요? 어디서 끌어다 쓴다. 뭐 엄마한테 뭐 돈 끌어다 쓴다. 뭔가를 이제 내가 정당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빚져서 뭔가를 쓴다고 할 때 보통 끌어다 쓴다고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draw on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들은요 끌어다 쓴다는 거야. 끌어다 썼대. 이미 끌어다 썼어요.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빨리 끌어다 썼습니다. 뭐를요? 이미 overdrawn environmental resource account를요. 그러니까 이미 overdraw니까 너무 이제 초과 인출된 거예요. 여기서 draw라는 게 이 단어가요. 그 니네 은행 계좌 있잖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출하다. 그러니까 돈 꺼낸다 이런 소리야. 쉽게 말하면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 왜냐면 어카운트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계좌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약간 돈을 꺼낸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오버드론이니까 한도 초과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초과 인출된 환경 자원 계좌를 끌어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너무 뭐뭐해서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야. Far into the future. 그러니까 먼 미래 세대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without 뭐가 없다면 bankrupt는 원래 파산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계좌들을요 파산시키지 않고서는 먼 미래에는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자,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요 문장이 사실상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패러프레이징만 잘하면 사실 글의 주제는 되게 쉽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온 건데 지금 현대 세대가 뭘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환경 자원을 이제 끌어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환경 자원을 현대의 세대들이 끌어다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그 미래 세대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왔죠. 미래 세대가 감당이 안 된다. 여기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원이 없다 이거지.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첫 문장에 뭐라 나왔는데요? 지속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안 나왔지만 인간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여기서 뭐가 지속 불가능하다 했어요? 인간의 어떤 지금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욕구, 여러 가지 욕구 그리고 어떤 인간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 아니 환경 자원이 없는데 뭐 그런 걸 가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미래 세대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만약에 얘네가 좀 감당하려면은 그 계좌를 없애버려야 된대요. 자, 그럼 한번 비유를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니네 쉽게 생각하면 그 통장 있잖아, 통장. 니네가 쓰는 통장. 이 통장을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갖고 있는 통장을. 그러면은 거기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 돈. 그쵸? 그 돈. 이 돈을 환경 자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을 환경 자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파산시킨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파산시킨다. 그 파산시킨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 환경 자원의 이용을 멈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장이 계좌 말한 거야. 계좌. 그러니까 이 글에서 우리는 우리 계좌에서 즉 환경에서 돈을 쓰고 있는 거야. 자원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끌어다 쓰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거 빚이야, 빚.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대출 받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현대 세대는요. 환경 자원이라는 거를요. 대출 받고 있는 거야. 대출 받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계좌를 여기서 계좌 파산이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그 계좌를 파산시킨다라는 건 뭡니까? 이 계좌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환경 자원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꺼내서 못 쓰니까 그러니까 환경 자원의 이용을 멈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대 세대에서 이 환경 자원의 이용을 멈추지 않고서는 이 먼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도 환경을 끌어다 써갖고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이어서 볼게. 다음 문장.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것들은 즉 현대의 많은 노력들은요, may show profit, 그러니까 이익을 보여줄 수도 있답니다. 뭐에서요? 여기에서는 이익을 보여줄 수도 있대요. 이게 이제 또 밸런스 시트가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나왔는데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좀 풀이를 해놨는데요. 이익과 손실을 비교한 표를 우리가 대차 대조표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빚이니 뭐하니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말했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를 비교하는 표 이걸 이제 대차 대조표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돈이 아니라 환경 자원을 빌리고 반납한 그 비교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이 우리 현대 하고 있는 노력이 이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옛날에 평창올림픽을 한다고 뭐 무슨 막 나무 다 자르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나무를 원래 거기에 나무가 500그루 있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나무를 뭐 600그루를 뭐 심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본 것처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요 will inherit 하면은요 상속받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익인 것 같다 이런 소리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 대차 대조표를 봤을 때는 뭐 500그루 날리고 600그루 심었으니까 뭐 이익이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가면은 결국 그건 손실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이해돼요?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borrow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빚지는 거라고. 빚진다는 건 뭐야? 빌린다는 거죠. 대출받는 거 말하는 거야. 우리가 빌리는 거야. 뭐를? 환경 자본을 대출받고 있는 겁니다. 뭐로부터? 미래 세대한테. With no, 뭐 없이? Intention, 의도 없이. 또는 prospect, 예상 없이. 어떤 의도나 예상이랍니까? 갚으려고 하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자원이 100이라는 수치가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이 미래 세대한테 그래도 한 90 정도는 물려줘야 돼. 그래야 얘네가 서스티너블해요. 지속 가능해요.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근데 우리가 이미 한 50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10을 쓰고 나머지 90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50이라고 써버렸어. 그러니까 초과 이미 한도 초과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40을 추가해서 미래 세대한테. 근데 갚으려는 의지가 있냐는 거야. 없죠. 왜 갚으려는 의지가 없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우리가 막 환경자원을 막 끌어다 쓰고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 자녀들 뭐 우리 후손들이면 뭐 그럼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나 죽고 난 다음인데 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갚을 의도도 없다는 거야.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제 미래 세대가 쓸 그런 자원을 지금 미리 다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문장에서 말했던 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존속 불가능하다. 됐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요 글은요, 이 비유만 잘 생각하면 되게 쉬운 글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너네가 눈치채지 못하면요, 되게 어려운 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비유되고 있는 것만 잘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they may blame us for our wasteful ways. 자, 이거는 blame A for B입니다. 그래서 A에게 B에 대해 비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즉 미래 세대는요, 우리에게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야. for 뭐에 대해서? 우리의 낭비적인 이런 방식들, 습관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죠. 아, 이것이 이거 이 틀딱들이 다 이렇게 써먹고 우리만 지금 엿됐네, 막 이럴 수 있잖아. 하지만 미래 세대는요, can never collect, 절대 수집하지 못할 거래요. 받지 못할 거라는 거야. 뭐를요? 우리의 빚에 대해서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그 미래 세대에게 가는 우리의 빚을 못 받지. 아까 말했잖아. 빚을 갚을 애초에 의도 자체도 없다고 위에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못 받는 거야. 자원이 없어. 50밖에 안 남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최소 자원이 뭐 40이라 쳐볼게. 자원은 점점 줄어. 그럼 어떻게 돼? 죽겠지 뭐. 굶어 죽거나 뭐 못해서 죽거나 기득권들만 살아있거나 이렇게 되겠지. 인간 존속이 안 된다. 서스티너블이 안 된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문장인가요? 보겠습니다. We act as, 우리는 뭐뭐처럼 행동한답니다. We do, 이 do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act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답니다. 자, 뭐 때문에 행동하는 것처럼 한다? Because we can get away with it. 그래서 get away with가 피하다라는 건데요. 이 피하다가 그냥 슉슉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모면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 어떤 걸 모면하다. 여기서 이슬, 그것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데요? 그 자원 낭비가 되겠죠. wasteful ways 말하는 거야. 그 환경 자원 낭비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미래 세대들은요, do not vote, 투표도 못 하고요. 그들은요, 그 정치적이거나 또 재정적인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고요. 그들은 우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답니다. 이 세 개의 말이 뭔 말이냐면요. 지금 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잖아. 이게 뭐냐면 그냥 인간이 하고 있는 현대 인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예시라고 보면 돼. 현대 인간들은 이걸 다 하고 있잖아. 그렇죠? 다 하고 있잖아. 근데 미래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못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활동들을 그냥 못 한다고. 얘네가 아무리 뭐 불평을 늘어놔도 어차피 뭐 그때 되면 우리 뭐 다 죽고 뭐 우리는 뭐 세상에 없잖아. 니네가 알아서 해. 되게 이제 무책임하게 이제 떠넘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은 평범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존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역시나 첫 문장과 연결되는 거죠.
첫 문장.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세대가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문제다라는 거야. 문제다. 됐어? 이 글은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점이 뭐라고요? 현대 세대가 너무나 많은 환경 자원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서 미래 세대가 존속 불가능하다라는 게 문제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글의 요지이자 요약이 됩니다. 요약으로 내기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요약이나 요지로, 그러니까 요지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요약으로 내기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한 질문만 하고 좀 쉬었다가 18번.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봅시다. 사람들이 페이스 직면할 때요, real adversity, 그러니까 진정한 역경에 직면할 때, 그 진정한 역경이 뭐냐면 이제 이런 예시가 나온 거죠. 뭐 질병이라던가, 뭐 이제 실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특정 나이에 인한 뭐 장애, 뭐 이런 거에 이제 직면할 때, affection from affect, 그러니까 이제 그 애완동물로부터의 애정이래요. 이게 takes on new meaning. 자, take on 하면은 어떤 거를 띄다라는 겁니다. 뭐를 띄다. 이 띈다라는 게 뭐라고 하면 될까? 띄다라는 말은 뭐지? 그냥 의미를 띠게 된다? 가지다? 쉽게 말하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진다. 그냥 가진다. 그러니까 지니다,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띠다란 말이 헷갈리면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도입부일 수도 있고 뭐 주제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애완동물이 뭔가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소재는 이제 힘든 일, 애완동물 뭐 이런 게 이제 좀 핵심 소재가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 pet continuing affection. 자, 그 애완동물의 지속적인 애정이 becomes crucially important.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ose. 여기서의 those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Enduring hardship. 자, 이거는 혹시 몰라서 어휘 때문에 써놨습니다. hardness는 딱딱한 걸 말하는 거고요. hardship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해질 거랍니다. 애완동물의 이 애정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그 애완동물의 애정을 말하는 거야. 이 시간에 키는 건. 그 애완동물의 애정이 안심시켜요. 그들을요. 여기서의 그들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어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요. That their core sense has not been damaged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들의 핵심적인 본질이 has not been damaged.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았다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완동물의 지속적인 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날 위로를 안 해줘.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 근데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애완동물. 우리 집 멍멍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멍멍이는요,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맨날 와갖고 막 애교 부리고 막 치 앵기고 막 이럴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마음을 좀 치유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애완동물의 존재가 엄청 중요하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즉 힘든 사람에게는 애완동물의 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보면 thus, 따라서 애완동물은 중요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만성적으로 아픈 환자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애완동물은 이용된대요. 어디에 이용되냐면요. Great advantage. 자, to great advantage 하면요. 여기 뜻을 써놨으니까 이걸 be used to 해갖고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이 to great advantage 자체가 하나의 전명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게.
굉장히 유익하게 쓰여진다는 거죠. 애완동물들이. 자, 뭐를 가지고요?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니까 이 institution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기관 어떤 시설에 있는 그런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 왜? 이 기관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까 말한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요런 사람들이겠죠. 됐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뭐야? 독거노인 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히나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자, 그러한 시설에서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직원이 유지하는 건 어렵대요. optimism, 낙관주의입니다. pessimism은 비관주의고요. 자,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건 어렵답니다. When? 뭐 할 때? All the patients, 모든 환자들이 악화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양원 같은 거. 그러니까 요양원 이제 사실 그 우리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계신데 원래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봬요. 찾아뵙고 이제 인사도 좀 드리고 이제 먹을 것도 막 사가고 이러는데 이제 최근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다 대여섯 달 동안 간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못 오게 하고 이제 우리도 좀 가기 좀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있거든. 그럼 이제 그 노인들이 얼마나 쓸쓸하게 있어. 거기 이제 거동도 못 해요. 거동도 못 해갖고 그냥 누워서 TV만 봐야 돼. 얼마나 심심해. 그렇잖아.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노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0명이 있다고 쳐봐. 그럼 거기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적인 걸 치유해 주겠어요. 어떤 외상에 관련된 거, 어떤 이제 몸에 대한 뭐 어떤 거동에 대한 거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 도와주는 사람도 사람인데 막 당연히 그런 어떤 이제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아, 막 저 노인은 맨날 불러대면서 짜증나게 막 이럴 수 있잖아, 솔직히. 인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스태프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이제 낙관적으로 그냥 아이 뭐 이러면 됐지 뭐 약간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애완동물로 접근을 해봐. 애완동물은 어떻게 써? 애완동물이 그딴 걸 신경 쓸까? 당연히 안 쓰겠죠. 애완동물의 애정은 언제나 원웨이입니다. 일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효과가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어서 보면 아이들, 자 방문하는 아이들입니다. 요양원 생각하겠죠. 방문하는 아이들이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인데 위에 시리즈 다 써놨습니다. 이거 의외로 잘 나와요.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 고2에서 나왔었는데 저 동고는 아니고 딴 학교에서 나왔었는데요. 여기 위에 써 있으니까 뭐 또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cannot but 동사 원형 또는 cannot help but으로 넣습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cannot help만 쓰면은 이때도 ing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이제 네 가지가 여기 다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패턴이 전부 다 동사 원형, ing, to 부정사 이게 패턴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암기 문제거든요. 근데 잘 나와. 그냥 단순한 암기 문제인데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해석은 다 똑같아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뜻은 안 써 있으니까 뜻만 쓸게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할 수밖에 없다. 됐어요? 응. 이게 이제 약간 이 풀이를 좀 너네 암기를 위해서 내가 풀이를 좀 도와줄게. 여기에서 이 cannot help ing가 사실 기본형이거든.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help는 돕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뭐지 이건 돕다인데 왜 이딴 뜻이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help 뒤에는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 쓴다를 알고 있는데 여기 또 ing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어떤 원리냐면 이 help가 사실 avoid의 뜻이 있어. avoid. 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void는 원래 뒤에 ing 쓰지. 그러니까 여기서 ing가 동명사야 사실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뜻이야. 됐어? 직역을 하면요. 그럼 피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벗은요 이제 그러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전치사 또는 부사로서 쓰일 때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nobody에도 나오죠. nobody but you. 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고.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약간 이제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이제 have no choice.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돼. have 가지고 있는데 no choice.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거 할 선택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제외하고의 의미다. 이거 원리를 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암기에 도움이 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방문하는 자녀들은요,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뭐를요? what절을요.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나 아니면 그런 이제 조부모님이 한때 어떠했다라는 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e depressed 여기서 be는 앞에 나와 있는 remember와 병렬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동사원형 썼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그들의 incapacities. 자, capacity는 능력인데 in이 붙었으니까 무능력이겠죠. 이런 거에 이제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나빴네 애들이 좀 나빴는데 이제 요양원 갔는데 그냥 그들이 한때 뭐뭐했다 라떼는 말이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우리 뭐 조부모님이 아예 이제 막 거동을 못 하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예전에 막 우리 할아버지가 막 날아다녔었는데 이건 진짜 기억 속에밖에 없는 거잖아. 이제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때 어떠했다라는 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 무능함에 의해서 여기서 무능함이라는 게 아유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어감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진짜. 여기서 무능력이라는 거는 뭐 이 사람이 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 되게 의기소침해진다라는 거야. 우울해진다.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진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데 애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어? 당사자는 당연히 더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더 막 우울한 거야 당사자는.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봐봐.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방문하는 자녀들도 의기소침이 있어서 이게 풀이 죽어 있는데 동물들은 어떻겠냐고. 동물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이해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have expectations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mental capacity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요. 그 시설에 있는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기대감도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당사자가 더 안 좋을 거 아니냐. 당연히 기분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야. 이 자녀들보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막 이럴 거 아니냐. 그치? 막 자녀들 와서 해봤자 막 잔소리만 할 수도 있고 뭐하러 찾아오냐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동물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방적인 애정을 쏟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이딴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 동물들은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이 정신 능력에 기대를 안 갖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동물은 그딴 걸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일방적인 애정을 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적 치유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해되지? 자, 그래서 they do not worship youth. 자, 그들은 젊음을 숭배하지 않는답니다. 아까 말했잖아. 주로 나이든 독거노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젊음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젊은 사람들만 쫓아가고 젊은 사람한테만 애정을 쏟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자, 그들은 또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What the age once were. 자, 여기서 이제 were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were 쓴 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한때 그랬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요, greet them. 자, 그들을 반긴답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네요. 그들을 맞이한대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어린이들인 것처럼 반긴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 이어서 old man. 자, 한 나이든 사람이 holding a puppy. 강아지를 안고 있는 한 노인은요.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relive예요. 다시 살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다. 이 relive는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요, 그 유년기의 시절을 다시 살아볼 수 있다, 다시 경험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re-experience라고 생각해도 돼요. With complete accuracy. 완전한 정확성을 가지고죠, 직역하면.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그런 어린 시절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마지막 문장. 그의 기쁨과 그 동물의 반응이 똑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는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지만 뭡니까? 애완동물로부터 받는 그 애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 좀 힘든 사람들, 이제 고난과 각종 역경을 받는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서 그 치료, 특히 정신적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선택권을 다 줬잖아요. 내가 뭐 강제로 남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애들도 그래서 거의 다 가서 한다고 하더만.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안 해. 니네가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었으면은 단어 시험을 그따구로 보진 않겠지. 그렇잖아. 안 해. 그러니까 하고 가. 웬만하면 하고 가. 어려웠어? 장건줄 알아? 나는 별로 안 했어. 연태원이 혹시 그런 거 없어? 연락 주지 않았어요. 자, 다음 거 보자. 우리 수능 외부 지문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길고 길 여정이었죠. 하지만 뭐 진도가 끝난다고 해서 니네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이죠. 어찌 보면은 니네가 이해하고 뭐 각종 암기 뭐 이런 거 하려면 그죠? 자, 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Grief is unpleasant. 슬픔은 유쾌하지 않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one. 자, 어떤 사람이 not then be better off. 자, 뭐뭐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without 뭐가 없다면 그것이 완전히 없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참고로 말하면 가정법입니다. 이 without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why accept 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요 even when 보통 우리가 이 when 자체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도 있고요. even when이 함께 합쳐져서 그 양보의 의미를 좀 더 강화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손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냐, 왜 슬픔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유쾌한 게 아닌데 왜 이제 슬픔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말해야 할 거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앞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거랍니다. 자, 뭐를요? 스피노자라는 게 이제 이 스피노자 사람인가 어쨌든가 뭐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을요. 후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요. Whoever feels it. 자, 그것을 느끼는 누구나, 후회를 느끼는 누구나 is twice unhappy or twice helpless. 그래서 두 배만큼 불행하거나 두 배만큼 무기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 슬픔이 없는 게 좋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딴 사람이 나옵니다. 조금만 내릴게요. 자, 라르스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암시했는데 여기 기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대절이어를 암시했습니다. 대절이어 보면 the utility of a negative sentiment.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유용성인데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로요. 그래서 어떤 거와 같은 감정이냐면 슬픔이나 아니면 이제 뭐 죄책감이 있는 거라든가 분개라든가 분노라든가 뭐 이런 감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겉보기에는 a reason to believe.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을 이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감정들인 이런 뭐 슬픔, 죄책감, 뭐 분개, 분노 뭐 이런 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네요. 여기
잠깐만요. 이게 유용성부터 해갖고 동사가 어디 있냐? 여기가 대절의 주어고 동사가 여기 있네요. lies가 있네. 그러면 여기가 한 덩어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를 마저 해석해보자면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자,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런 감정이 없다면은 더 나을 것이다라고 믿기에 뭔가 겉보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이런 나쁜 감정들의 유용성. 됐죠?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냥 사실 이 괄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부정적인 감정의 효용성은요 놓여져 있답니다. 어디에? 그들이 어떤 종류의 그 진실성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있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진실성을 보장한다는 거. For 뭐에 대해서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 as love and respect라 나왔는데 사랑과 그런 존중심과 같은 그러한 성향적인 감정에 대해서 진실성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진실성을 보장해주는 걸 제공하는 것에 놓여져 있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길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보자면요. 이 패러프레이징을 한 건데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고 존경을 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야만 그 사랑과 존경이 진짜라는 거를 보장해 준답니다. 그때 부정적 감정이 유용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 부정적 감정이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 대부분이 여학생이니까 동현이한테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네가 남친이 있다고 쳐봐. 아무도 없겠지만. 자 그런데 니네 남친이 있는데 이 남친이 날 너무 좋아해. 남친이 있고 막 겁나 잘생기고 막 능력도 좋고 막 집도 부자야. 집에 한 1조 있어 돈. 나한테 막 먹을 거 다 사주고 다 잘해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 니네가 자 동현이는 여친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얘가 나한테 겁나 잘해주는데 얘가 친구한테도 똑같이 잘해줘. 니네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재은이 남친인데 재은이 남친이 너한테 엄청 잘해주는데 똑같이 지연이한테도 잘해줘. 그럼 너 기분이 어떻겠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당연한 거 반대로 생각해봐. 당연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내가 그 남친이 나한테만 잘해줘야 내가 진짜 좋지 않을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조금 나쁘게 대하고 나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만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고 나한테만 돈 쓰고 이래야 이제 뭔가 좀 좋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그렇잖아. 그런 상대적인 이제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덜 사랑하고 덜 존경한다는 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야만 얘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진짜로 나에게 뭔가 좀 존경을 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거 아니야. 그 진실성을 느낄 거라고. 아니 니네 남친이 니한테도 잘해주고 쟤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잘해주면 얘가 진짜 날 사랑하긴 하나? 이렇게 의심되지 않겠냐?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 있어야만 얘가 다른 애들한테는 못되게 굴지만 나한테 잘한다는 건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구나. 진심이 느껴지는 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되지? 자 이어서 볼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no occurrent feelings of love and respect 여기까지 좋은데요. 자, 사랑과 그 존경에 대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이 no가 맨 앞에 붙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To be present. 그러니까 여기서의 present는 존재하는 이란 뜻입니다. 존재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랍니다. throughout. 뭘 통해서? The period. 어떤 기간 동안요. 어떤 기간이냐 이니치아가 꾸며주는데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대절이야가 진주어고 가주어고 동사 보어 나왔으니까 이 형식 완전한 문장 나와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썼습니다. 자, 즉 어떤 사람이 사랑하거나 존경을 한다는 게 사실이라는 그 기간 줄곧 그 기간 동안 내내 존재할 필요가 없다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요 패러프레이징 봐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사실인 기간이라도 내내 그
그러한 감정이 계속 생겨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 말? 자, 저기 지금 끄덕거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자, 잠깐만 다시 볼게요. 이 예시가 맨날 필요하구만. 자, 요 말과 요 말, 요 두 개를 그냥 한번 읽어볼게.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 이거 해석부터 그냥 읽어볼게. 그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사실인 그 기간 동안 내내 존재할 필요는 없다. 즉 존재할 수는 없다. 저기 영어 시간이거든요 지금. 아니 국어가 아니야. 이거 알았어. 이거 한번 읽어볼게. 자, 사랑하고 존경한 이 사랑 존경 계속 나오고 있으면 멘탈 붕괴될 것 같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사실인 기간이라도 내내 사랑과 존경의 감정이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이해됐어? 한 4번 읽으니까 이유진 아직도 안 됐어.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마음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권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소위 그 정으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친이 없는 거야. 야 어떻게 내내 사랑해요? 어떻게 내내 사랑해?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어떤 물건만 보더라도 어떤 네가 특정하게 쓰는 그 물건이 있어. 그럼 넌 그걸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안 그러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떤 물건을 말하시는?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좋아하는 거겠지. 굳이 게임 같은 거 사. 아니 그냥 대표적으로 옷이라고 해봐. 옷. 네가 지금 좋아하는 어떤 그 스타일의 옷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할머니 될 때까지 그 옷을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사랑은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쟤는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지. 쟤는 계속 이때잖아요. 신이시여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얘도 그게 일단 팩트야. 그래 그 감정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그게 내내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그래 1년 동안 좋아해. 예를 들어서 1년 자 2019년 2020년 있어. 근데 어떤 물건을요 내가 무슨 조증 걸린 사람 마냥 이거를 2019년 1월 1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2019년 1월 2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냥 볼 때마다 좋아 계속 좋아 평생 좋아 이게 아니라고. 내내 좋아할 수 없다고 그 기간 동안 그지 깽깽이야. 이해돼? 아니 음식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럼 너 1년 내내 삼시세끼 김치찌개 먹을 수 있어?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게 싫은 순간이 있잖아요. 야 내가 오늘은 김치찌개가 안 땡겨. 그럼 난 김치찌개 싫어하는 거야? 유진. 맞아요. 이해됐어 이제? 지금 하니까 이해됐어. 신이시여 저걸 누가 데려갈까? 자 이어서 봐봐. 우리 여태 수업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는 게 어떤 뭐 감정을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좀 더 볼게요. 어쨌든 하나가 때때로 뭐 할 수도 있냐면요 의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방금 상황으로 미뤄봐서 in the absence of the positive occurrent feelings.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부재, 감정이 없다. 라는 이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누군가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니까 좀 그게 생각나는데 뭐라고 하지 그거를? 친데레라고 하냐? 그런 말이니까 막 겉으로는 막 이제 험하게 말하고 막 꺼져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뒤에서 잘 챙겨주고 이런 걸 친데레라고 하나? 아무튼 약간 그런 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타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잘해주는 타입은 질리잖아. 아니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와이프 영상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반응이 좀 이상한데? 옛날에 다 퍼주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전 차였었어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그 이제 과에서 돈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다 사주고 막 그냥 막 다 해줬어. 내가 심지어 내가 그때 여자친구 등록금까지 내줬어요. 내가 미쳤지. 그 돈이면 지금 론이 장난감인 것 같아. 아무튼 그랬는데 다 퍼주는 스타일인데 이제 단물 쏙 빨리고 이제 버렸죠. 걔는 이제 6개월 뒤에 딴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근데 아무튼간 네, 아니 내가 이런 얘기 다음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시험 끝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간.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잘해주면은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이게 진짜로 사랑인가 아닌가가 좀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마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언제 늘 좋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화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싸워 막 험하게 막 싸워 예를 들어서 그럼 엄마 아빠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잘 화해하면은 오히려 더 이제 관계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해주는 역할이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t such times 그러한 때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그러니까 슬픔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뭘 제공해 줍니까? A kind of testimony,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제공해 주는데 일종의 뭐에 대한 증거냐면요,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사랑과 존경이라는.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됐어? 이 조증 환자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한 거를 좀 같이 한번 보자면 사랑과 존경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친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어. 근데 내가 안 울어. 내가 슬퍼하지 않아.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내가 슬퍼하지 않아.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해돼요? 이 말이 더 어려워요? 아니 내가 장례식장 내 친구가 죽었는데 가서 내가 장례식장 가서 안 울고 있다고 막 웃고 있다고 쳐웃고 있다고. 그럼 내가 얘를 얘네 둘이 진짜 친했구나라고 이렇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미친놈이다 이렇게 보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유진 덕분에 좀 빵이 나네요. 시간이 이제 10분 가량 남았는데요. 잠깐만 저거 미리 좀 끊을게요.